대구시가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터에 경북대병원 본원을 이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구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병원이 이전하고 나면 일대 상권은 몰락하고 말 거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합인 벌꽃 참외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 탓에 수확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터에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에선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중구의회는 병원이 이전하고 나면 일대 상권은 몰락하고 말 거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2030년 이후 남은 터에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병원 외에도 치과병원과 의과대학, 그리고 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을 모두 이전해 의료 집적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주일 전 간부회의에서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 단위 사업인 만큼 국가 재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구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경북대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구시의 이전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동산병원 이전과 칠곡 경대병원 본원 설립으로 이미 2차례 인근 상권 붕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청사에 이어 이제는 경북대학병원까지 하게 된다면 대구의 중심 상권이 몰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중구청도 문화재인 경대병원의 이전 시 후적지 개발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이거를 이전을 하더라도 이 후적지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할 그것도 없는데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할 따름이죠. 현재 경북대병원은 삼덕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시 역시 지난 1월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대구형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최적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중구청은 우선 경북대병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본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 이전 추진에 중구에서 반발 기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합인면의 특산품인 벌꽃 참외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참외가 익는 시기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확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인 벌꽃 참외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참외가 익는 시기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확이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후반기에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래서 익는 시기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합인 벌꽃 참외는 육질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착과가 우수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것은 벌을 이용해 수정 재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쑥꽃이 먼저 쫙 와요. 그렇게 오면 쑥꽃이 피야 안꽃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쑥꽃에서 이제 꽃 가루를 채취해갖고 안꽃에 앉으면 벌이 앉으면 그다음에 수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합인 벌꽃 참외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참외는 세척과 선별, 포장 작업을 거쳐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전남 지역 일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인 벌꽃 참외는 일단 당도 면에서 좋고요. 토질이 우수하다 보니까 당도 자체가 많이 올라갑니다. 드셔보시면은 아마 다른 메리트보다는 더 당도도 있고 확실한 색깔하고
그런 맛도 있으니까. 합인 벌꽃 참외는 10kg들이 한 박스에 8만 원에서 10만 원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4만 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는데 농가에서는 궂은 날씨로 인해 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덕 문화전당이 새봄을 맞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여성 작가 3인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새봄의 희망을 다양한 작품에 담았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 가득 찬 새봄 분위기.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3인이 전시장에 봄을 데려왔습니다. 전시 주제도 봄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라 프리마베라. 어려운 시기지만 새봄과 같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들의 바람이 3인 3색의 색다른 작품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분 작가님들의 화려한 색채와 또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봄의 희망과 설레임을 흠뻑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밀한 묘사력으로 전통과 현대를 이어가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유경 작가. 전시 작품들은 미나를 모티브로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동양적 이미지를 가진 서양화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민화 속에서 우리가 모란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귀 영화 그리고 이제 꿈과 희망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이면서 조금 서양적인 이런 두 가지 하모니 조화를 이제 그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태경 작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소재로 따뜻한 감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생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자연의 색을 대담한 선과 색채, 과감한 유화의 터치로 캔버스를 채운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자연을 일단은 컨셉으로 해서 늘 작품을 해왔고요. 작년에는 이제 사계가 모티브였다면 올해는 이제 이미지와 어떤 그 순간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해서 순간적인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해서 2022년 신라미술대전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으로 국내 화단에서 주목받은 박미향 작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우리 힘들다고 하지만 이 힘듦, 그 아픔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화합하고 위로해가면서 아름다운 예술로 성화해 나가는 우리 인간사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화해낼 수 있다. 그런 염원이 담긴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지방분권형 개헌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117조와 118조 단 2개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정책을 펼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운영 역시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역부족인 상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된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정부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넘어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개헌안에는 또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상원을 구성해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실수로 쓰레기에 섞여 버려진 거액의 현금을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들이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딱한 이웃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 일처럼 도왔던 이들에게 각종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건 돈보다도 이웃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이 작은 영웅들을 김우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 수술비로 쓸 2,600만 원을 실수로 쓰레기 집합시설인 자동 크리넷에 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좀 받았고요. 소중하게 쓸 돈을 잘못 투입을 해서 지금 집화장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 강주무관은 곧바로 집화장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을 중단시키고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지만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은 이제 저희 그 직원들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 업무를 중단하고 민원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집화장과 소각장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모이자 자식까지의 심정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어머니 때고 또 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그런 사정을 좀 들었을 때는 최대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오부터 시작된 돈다발 찾기 대작전. 칼바람이 부는 영하권의 날씨 속에서도 넓은 공터에 쓰레기를 펼쳐놓고 손으로 일일이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진짜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동 크리넷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그 봉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찢어지면서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돈들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박스 전체에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 저도 사실 찾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거니와 그때 날씨도 엄청 추웠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순간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발견되자 그 주변에서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현장 분위기는 의심에서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도 했는데 한두 장씩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나도 한번 더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 5만 원, 만 원짜리 찾을 때마다 다들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받다는 수준으로 다들 소리치면서 이렇게 조금 찾고 했습니다. 이렇게 6시간 정도의 작업이 이어졌고 잃어버린 2,600만 원 가운데 1,800여만 원을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튿날에도 소각장 직원들은 그 주변을 돌며 몇만 원을 더 찾아냈지만 그럼에도 전액을 찾아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전액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커진 게 좀 저는 좀 더 죄송스럽거든요. 이날 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은 폐기물 자동집화장과 소각장 직원 모두 13명.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시청 관계자의 빠른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찾아드리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세종시 그 담당자하고 그쪽에 집화장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 차기가 잘 돼서 시간상 또 뭐 장소 여건상 잘 맞아서 찾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미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전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들을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나 이 직원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오늘 제가 좀 많은 얘기도 듣고 격려해 주러 왔습니다. 이런 미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종 사랑 마음이 깊어지는 건데 세종시는 또 이들 두 개 기관에 조만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관심과 찬사가 부담된다는 직원들. 저희는 선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분의 마음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같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적극 나서 도운 이들이 우리 동네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는 말이 있죠. 이번 주 들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매화는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진 못하고 있는데요. 매화나무 군락지가 있는 달성군 화원읍 남평문씨 새거지를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이 봄을 찾기 위해 매화나무 군락지로 나왔습니다. 돋보기로 꽃망울을 들여다보면서 봄이 오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번 주 들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봄의 전령사인 매화는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나무를 제외하면 개화율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흰색 꽃이 피는 백매화는 아직 꽃망울을 머금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5일 전에 오니까 이것도 지금 요것도 안 폈던데 지금 많이 펴 있는 이것도 많이 안 폈는데 오늘 오니 요것도 많이 펴 있는데 저 안에 예쁘게 필 수 있는 꽃이 안 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꽃을 보러 나온 상춘객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매년 왔는데 금년이 그 2월달 추워 그런가 꽃이 많이 좀 덜 피었네요. 좀 아쉽고 전번 일요일도 왔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꽃은 아직 조금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활짝 핀 몇몇 매화나무 주위로 붉은색 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립니다. 저마다 휴대전화에 봄 내음을 담아봅니다. 지난주 초에 통도사에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꽃 자체가 없었는데 오늘 남평문시세가 와보니까 꽃이 지금 그래도 만개한 것 같아서 조금 뭐 덜 피긴 했지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만개한 홍매화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평문시 새거지의 경우 다음 주 주말은 돼야 활짝 핀 매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 제6선거구인 볼리동과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 가운데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병원이나 요양원,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사람,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은 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대구 남구청 신청사 부지로 앞산 강당골 공영주차장이 선정됐습니다. 남구 신청사 부지 선정위원회는 현 청사 부지와 강당골 공영주차장 두 곳을 두고 구민과 직원 설문조사 20%와 전문가 의견 80%를 반영한 심의 결과 강당골 주차장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 신청사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이며 남구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1,500억여 원을 적립했습니다. 1971년 지어진 현 남구청사는 노후화가 심각하고 안전성,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인해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아외과 정은영 교수팀이 소아 환자에서 단일공 로봇 수술을 이용한 담관 낭종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소아 단일공 로봇 수술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사례로 의학 전문 SCI 학술지에 게재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생아와 소아 환자 치료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고려인 동포 지원에 나섭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5월경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를 열고 또 러시아어로 된 생활정보지를 배포해 교육과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이용 방법과 한국어 학습, 문화 적응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준비부터 설계 적용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남구청이 지역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청년 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미혼 남녀 24명씩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4, 5월, 6, 7월 두 시즌에 걸쳐 원데이 클래스와 커플 매칭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구청이 지역 청소년 시설 2곳에 여성 청소년 비상용 생리용품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자판기는 긴급한 상황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동전 모양의 코인을 투입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